사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B550 재고 있는 거 중에서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재고가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일단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B550M 스틸 레전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 추천받아서 부품 구입하고 조립 대행 좀 받으러 왔는데요. 네. 부품 좀 올려주세요. B45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영상이 정말 오래간만에 올라가죠. 아무래도 제가 전업이 아니라 본업이 있다 보니까요, 요새 라이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영상 텀이 길어지고 있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날 때릴 거야? 최근 5600X와 5800X의 인기가 진짜 대단해요. 정말 비싼 CPU인데도 불구하고요,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있는데요. 판매량으로는 5600X가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5800X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8대2 정도 될 정도로 5800X도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근데 게임만 하실 건데 왜 5800X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5800X의 현재 재고가 딸리는 바람에 또 용팔이들 장난질이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용팔이들 장난질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 팔아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사주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냐? 아직까지 5800X, 5900X, 5950X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입고될 소식이 없긴 하지만요, 컴퓨존이나 아이코다 같은데 입고 알림 신청 남겨놓으시면 입고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거든요. 바로 알림이 뜨자마자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약 걸어놓듯 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네요.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지난 세대 3000번대 라이젠 CPU에 있어서는요, B450 터프 프로 같은 제품들은 3900X를 넣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AMD에는 보드값이 안 들어간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건지 5000번대 오면서는 무조건 B550, X570, A520 보드를 써야 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500번대 칩셋을 쓰다 보니까 보드값에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물론 저렴한 A520 보드에서도 5000번대를 지원하긴 하지만요, 지금 라이젠에서 가장 엔트리급으로 나와 있는 5600X도 30만원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A자가 앞에 붙은 보드를 여러분들이 쓰시기도 좀 꺼림칙할 거고요. 또 전원부가 어떨지 조금 우려가 되시기도 할 거고, 또 하나 클럭을 잡아놓고 쓰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A보드에서는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B550 보드만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5000번대 버미어 CPU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에즈락 B450M 스틸 레전드 보드에서 5600X, 5800X가 잘 사용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자, 바로 출발해보죠. 시작해요. 일단 보드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B450M 스틸 레전드 제품이에요. 9만원대 후반에서 10만원대 초반이면 구매하실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고요. 전원부는 4+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N채널 모스펫을 사용을 합니다. 니치콘 12K 블랙 시리즈 105도 캐퍼시터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8핀 보조 전원 커넥터 1개가 위치해 있고, 전원부의 쿨링을 위해서 2개의 큼지막한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위에 이거는 색을 맞춰놔서 알루미늄처럼 보이긴 하지만 플라스틱이에요. 메모리 슬롯은 4개이고요. PCI 1번 슬롯은 M.2 슬롯 때문에 X1 슬롯으로 넣어놨고, 2번 슬롯에는 스틸 아머가 되어 있는 16X 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칩은 리얼텍 ALC892 칩이 들어가 있고요. 노이즈 방지를 위한 가드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우측 하단부에는 알루미늄으로 사우스 브릿지 방열판이 달려있고요. 그 아래쪽에 추가 M.2 슬롯이 위치해 있습니다. SATA 포트는 총 4개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포트 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밀리터리 감성을 잘 살려서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LED 감성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동급 가격대의 제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5V RGB 헤더를 갖춘 제품이에요. 자, 이제 3600을 먼저 꼽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고요. USB에 넣은 다음에 바이오스 들어가서 플래싱을 해주면 끝!
이제 5600X를 넣어보죠. 바이오스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네요. 5600X 잘 뜹니다. 윈도우 띄워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테스트 사용 알려드릴게요. CPU는 라이젠 5600X를 사용할 거고요. 보드는 에즈락 B450M 스틸 레전드, 램은 G스킬 립조스 3200 CL14 제품이고요. 저장 장치는 마이크론 MX500 M.2 버전과 WD 8TB 하드이고요. CPU 쿨러는 에브가 CLC280,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GM750, 그래픽 카드는 조텍 RTX 3080 AMP 홀로 10GB 제품이에요. 세팅은 PBO만 이네이블드로 둔 상태에서 램은 XMP를 적용한 상태 3200 CL14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CPU제 벤치입니다. 싱글 스레드 642.4포인트, 멀티 스레드 4977.3포인트입니다. 싱글 점수는 괜찮은데 멀티 점수가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하향돼서 측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올코어 클럭을 보시면은 46.25배수에서 스타트해서요. 최소 45.5배수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만 크게 클럭 다운이 있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멀티 점수에서 50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차 범위로 봐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은 제 성능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시네벤치 R20입니다. 이게 디폴트 세팅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온도가 충분히 버텨주는 상태에서도 45.5배수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특별히 클럭 제한은 없는 상태에서 올코어 최소 45.25배수까지 움직이면서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요. 점수는 4540포인트가 측정이 되네요. 역시나 아주 디폴트한 점수죠. 타임스파이 점수입니다. CPU 스코어 8437포인트, 그래픽 스코어는 17075점이 나왔어요. 살짝 낮게 측정이 되기는 했지만 오차 범위 내로 봐도 될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파스는 그래픽 4678점, 피직스 24875점으로 역시나 평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일단 CPU 성능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성능을 뽑아줄 정도로 바이오스는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더, 오버클럭도 이슈 없이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게 B보드이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도 지원을 하거든요. 잠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오버클럭을 어디까지 오버가 되는지 수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PBO를 쓰면은 쿨러 RPM이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클럭과 전압을 잡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압과 클럭이 컨트롤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코어 수준으로 클럭과 전압만 잡은 정도로 CPU 오버값은 1.275V에 46.5배수 기준으로 집어넣습니다. 시네벤치, 리얼벤치 등 벤치 잘 돌아가고요. 클럭 저하 등 이슈 없이 깔끔하게 동작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A520 값 보드인데 괜찮은데요? 메모리 오버도 넣어보죠. 메모리 오버도 임의의 값으로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3800 클럭에 CL16으로 설정 시 IF 클럭 1:1로 오버 값이 이상 없이 들어갑니다. 그럼 최근에 플러스 200MHz로 핫한 PBO 어드밴스드도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했는데 클럭이 플러스 200MHz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 200MHz가 되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잘 만들긴 했는데 아직 바이오스가 완벽하게 적응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오히려 불안정한 바이오스가 요즘에 많은 B550이나 X570에 비해서도요, 처음으로 네이티브 정식 버전으로 지원이 되는 B450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CPU 성능을 잘 뽑아주고 있을 뿐더러 B보드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수동 오버클럭 기능도 비교적 잘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 10만 원이면은 지금 상황에서 A520 보드 중에 상급,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B450 가성비 오지는데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실 만한 내용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550 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하죠. 반면에 B450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CI Express 3.0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하는 RTX 3070이나 3080 같은 걸 쓰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대역폭 때문에 성능 하락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거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B550이나 A520도 굉장히 전원부에 있어서는 벌크업을 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의 B450 보드가 상대적으로 전원부가 좀 약한 게 단점이긴 단점인데, 그럼 이 전원부로 과연 5600X와 5800X를 커버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I Express 4.0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B550M 터프 플러스 제품
제품이 테스트에 도움을 주었고요. 온도는 실내 25.5도 기준에서 케이스 없이 오픈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게임은 총 4종, 각 QHD 해상도에서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우선 엔비디아 언팩 행사에서 나왔던 쿠팡맨 게임이죠.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리플레이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슷한 구간에서 찜박질을 한 거를 비교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DLSS 옵션은 끈 상태입니다. 이게 구간에 따라서 프레임이 굉장히 크게 변동되는 상황이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차 범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이에요. B550 PCI 익스프레스 4.0을 이용했을 때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이 122프레임, 103프레임으로 B450 PCI 익스프레스 3.0 슬롯을 이용했을 때의 프레임인 116프레임, 90프레임에 비해서 다소 높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은 미세하게 광원 효과나 이런 게 좀 다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화면이 좀 다른 게임이라서 정확하게 동일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위 1% 프레임이 살짝 벌어지는 걸 제외하고는 평균 프레임은 오차 범위 내의 값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리플레이 파일로 체크를 했고요. 올 울트라예요. 완전히 동일한 세팅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PU 클럭이 움직이는 게 약간 다릅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해도 매번 결과값이 다른 걸로 봐서는 보드의 자체 특성 혹은 바이오스 최적화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역시 발적화답게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로드율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옵니다. 와우! 이번에는 오히려 B450 쪽이 B550 제품에 비해서 평균 프레임이 약 2프레임 정도가 높게 찍힙니다.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워존이에요. 역시 리플레이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 모드에서 동일한 장소로 내려가지고 첫 상대방 킬을 할 때까지 영상을 담았고요. B450 보드에서는 평균이 170프레임, 하위 1%가 104프레임 정도로 측정이 됐고 B550 보드에서는 평균 167프레임, 하위 1% 프레임 100프레임 정도로 역시 오차 범위 내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PCI 익스프레스 4.0과 3.0이 이론적 대역폭의 차이가 더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질적으로 게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게임과 상황에 따라서 B450 보드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B550 보드를 사용을 했을 때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게 무조건 잘 나온다 라는 걸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더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원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리얼벤치 15분짜리로 부하를 걸은 다음에요. 14분 경과 시점에서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역시 25.5도 기준이고요. PBO만 온한 상태고 역시나 케이스 없이 오픈된 상태에서의 테스트입니다. 먼저 5600X예요. CPU 배수가 45.75배수에서 출발을 해서 온도에 따라서 클럭을 알아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45배수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CPU는 70도대 후반의 온도를 보여주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상 가장 온도가 높은 스팟 기준이 80도 미만대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일단 5600X는 쌉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800X도 한번 살펴보죠. 마찬가지로 45.75배수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CPU 온도가 생각보다는 빨리 치솟습니다. 7분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CPU 최대 온도가 89도대를 넘나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에 따라서 클럭도 44.75배수에서 45.5배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적인 수치보다는 조금 하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14분 때까지 이 테스트를 보더라도 보드에 의한 스로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열화상 카메라상 온도도 한번 보죠. 일단 초반에는 비교적 여유있게 출발하는데요. 14분대를 통과하는 시점에 전원부 온도가 105도까지 찍힙니다. 105도. 생각보다 좀 불안한 수치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B450 에지락 보드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3000번대 라이젠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 B450, 스틸 레전드, 프로4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을 때요. 에지락 보드들은 온도에 의한 전압 스로틀을 아예 안 잡아놨어요. 조절 없이 그냥 CPU가 요구를 하는 대로 막 퍼다 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온도를 봤을 때 그래도 3000번대에서는 3700X 8코어 제품까지는 그럭저럭 사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었는데 지금 5800X의 온도를 보아하니 5000번대의 8코어를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게이밍으로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정도의 부하가 걸릴 일이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는 걸 눈으로 봤는데 구입을 한다.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 5600X까지는 B450이 싹 가는, 5800X는 CPU 값도 비싸니까 그냥 아끼지 마시고 B550 보드 이상을 가시는 걸로 하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이제 막 시작된 B450 보드에서 과연 5000번대의 CPU가 작동이 되는지 사용할 만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B450 스틸 레전드의 전원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전원부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5600X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가격도 사실상 상급 A520 보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새로 5600X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도 매칭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B550 보드가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쉬웠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쉽죠. 지금 뭐 살려고 해도 재고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B550을 막 웃돈을 주고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교적 사람들에게 관심이 좀 덜한 B450 보드가 지갑이 가벼운 게이머 유저분들께 조금이나마 가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에이수스에서도요, B450 터프 같은 제품들 바이오스 베타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거든요. 제 기대지만 B450M 터프 프로 같은 제품들은 과거에 3900X랑도 매칭을 해서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바이오스가 나온다면 5800X, 혹시 5900X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자, B50 물량이 없어서 고민하고 A520은 조금 아쉬웠던 분들, 제가 괜찮은 보기 하나 드렸죠? 물량 널널하니 구매각 잡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